이제 국힘은 보수의 이 시대에 맞는 이념과 가치와 정책을 깃발로 내걸고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람들로 다시 당을 갖다가 재건해 나가야 된다.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논란을 빚고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 상황은 어떠하고 향후 대책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주죠. 8월 26일 날 핵폭탄이 국힘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버린 겁니다. 비상상황이라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비상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당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날 27일 날 국민의힘은 의총을 했죠. 의총에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중지의 결론은 어쨌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지도부, 다시 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위기상황을 돌파하자라는 거였고, 그 결의사항 중에 하나는 이준석 정당 대표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윤리 추가 징계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의총 이후에 어제 의총까지는 많은 국민의힘 중진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법원과 사법부와 정면 대결을 맞서는 형태 모양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비대위 위원장 직무 정지란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윤상현 의원 그리고 조경태 5선 국회의원이죠. 이거는 국민을 졸로 보는 거다. 라고 심하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중진들은 어쨌든 현재 어째 말하면은 그 위기에 당면한 어떤 이 수습책 중에서는 좀 본질적인 수습이 아닐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비대위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현재 비대위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어제 30일 날 의원총회가 개최돼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에서 대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새로운 지도부에서 새롭게 국민의힘은 나가야 된다. 그것이 비대위든 앞으로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든 이런 주장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법원 결정을 그대로 받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조기에는 그 남부 이 지방법원의 그 부장판사인 이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러 의혹도 제기됐지만 그거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 이 소신에 따른 그건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본래 상권 분립에 따라서 이 정당도 하나의 그 입법 권력에 속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당의 역사에 개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딱 한번 이 김영삼 이전에 통일민주당 대표를 가처분 신청 낸 걸 인용해가지고 그때 대혼란이 있었죠. 그때 외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이 사법부가 정당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는 상권분립 차원에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이 관례였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무리하게 간다, 무리수를 두면서 간다. 그리고 오늘 또 지적이 나왔지만 이게 한 사람, 이준석 당대표를
거세하기 위해서 뭔가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건 무리수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 예를 들면은 그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가 제도적 차원에서 가정의 민주주의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정당에 관여하겠나 이런 것 속에서 기각을 다들 예상했었는데 국힘은 그 전날 대통령과 함께 정기국회 대책 연찬을 하면서 으쌰으쌰 했는데 완전히 핵폭탄을 맞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점에서 나경원 의원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정당 정치를 갖다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도 안 되고 또 법원이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아마 다들 말은 안 하라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원을 갖다가 예를 들면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4인 이상 최고위원이 거리가 되면은 사퇴하게 되면은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원을 바꿔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4명이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랬는데도 비상상황 아니라고 할 거냐 이러는데 이 법을 아는 많은 분들이 그 판결을 내린 같은 판사가 이걸 갖다가 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일까, 자기 판결을 번복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당이 또다시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또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이때는 어쩔 거냐.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의 어떤 괴멸까지 같은 위기를 2016, 17, 18년도 겪었잖아요. 이게 겪으면서 지금 현재 새롭게 정권 교체를 하고 그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기면서 정권 교체의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고 정권 교체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서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보수정당의 괴멸에서 새로운 어떤 한골 탈퇴에서 혁신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국힘이 보수정당의 혁신 쇄신에 성공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을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많은 국민들이 지지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들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국힘은 보수의 이 시대에 맞는 이념과 가치와 정책을 깃발로 내걸고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람들로 다시 당을 갖다가 재건해 나가야 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이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일단 이 선으로 다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비서관 이하 이 행정관까지 완전히 거기는 지금 하루 지나면 책상에 수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 권력 라인에 따라서 들어온 분들 그리고 대통령하고 가까운 관계 아는 사람이라 해서 요직에 앉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이 정말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정말 그런 분들 천하의 인재를 모아야 돼요. 천하의 인재 대한민국에 철철 넘칩니다. 그 부분을 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대통령은 그런 분들과 함께 국정 운영을 힘차게 나가고 그리고 정부 여당은 정말 역사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보수 정당의 혁신과 쇄신을 해나간다면은 저는 그 길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이 기운차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본인의 사퇴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투더 베이직 본질적인 문제부터 들어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